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네, 먼저 정말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제가 정말 끈질기게 추적 관찰해 왔는데 드디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거죠. 자, 물론 시간으로는 지금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하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급등이 나온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0%가 올랐다가 10%가 밀리더라도 20%는 일단 급등을 해준 건데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고, 자,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이 우리 기술 여러분들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바닥에 대한 이 리테스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쌍바닥에 대한 조건이 완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장과 같이 나오는 이 반등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신뢰도 있는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가 못 먹더라도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이 구간대에서는 갭 상승을 하고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매수라도 꼭 해두시라고 했죠. 자, 그 결과값이 오늘의 바로 이 급등 상한가라는 겁니다. 제가 현재 상승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을 만들게 되면 그날 이제 장중에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갭상승으로 나와버리면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즉 바닥을 놓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시장에 대한 엄청난 하락이 만들어지고 최바닥권에서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개인들을 온전히 태우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른쪽에서는 1차라도 우리는 매수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렸고 그 시나리오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하락이 진행이 될 때 저항을 받고 왔던 이 11이동 평균선에서 바로 돌파하면 급반등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나온 거죠. 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하한가를 가서 바로 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실 건데, 오늘 시간에는 왜 급등을 보인 뒤에 지금 이 시간으로 하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이대로 기술적 반등이 끝나버리는 건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 특이점은 이제 종가상의 한방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시가 떴죠. 종가 급변 종목이라고. 그래서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일단 지정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종가상에 한방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정말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세력들이 설거지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주문 실수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기존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공시대로 매수 주체를 보면은 기관 투자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계좌 관여율이 99.43%. 그러니까 시스템 법인의 이 통제를 받고 있는 이 기관의 계좌가 장 마감하기 직전에 26%나 한 방에 당겼다는 것 자체가 실수가 아니면 명백한 이 내부의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시간으로 이 하한가를 갔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야 그동안에 이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이 던지는 물량들이 나와서 오랜 조정 끝에 지금 급반등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한가는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이 2차 하락, 그러니까 1차 하락의 반등이 진행이 됐고 2차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에도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 흐름이 아주 급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 물량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의 이 호가 잔량을 보면 25,000주가 지금 잡혀 있는데 물량이 얼마 없어요. 이건 그동안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온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원전 관련주인 오르비텍은 무려 4.5%나 올랐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5.68%가 올랐습니다. 자, 급등하지 못한 애들은 또 시간으로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기술의 이 상한가 우리가 정말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가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특히 더욱 의심이 가는 거는 일본 대미 투자 관련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내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의심이 가긴 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 방에 밀집되어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해준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저항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저항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동평균선을 이게 단번에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죠? 이건 이제 주포들의 롤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즉 호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진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에 대한 위치도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만기일에 대한 수급전환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금들이 호삭의 주도주나 뭐 낙폭과대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금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되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이 음봉대 그 상승에 대한 60% 구간대, 정말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거대한 상승 파동에 60% 되돌림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이클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위치들이 정말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제가 정말로 소름이 돋았던 건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토록 입이 닳도록 강조를 했던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의 이 급등 위치가 정확히 그 저항대를 지지하는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의도된 수급이었다는 거죠. 의도된 수급. 이렇게 정확한 순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호재를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시장 역시도 추가적 반등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코스닥 자금에 대한 순환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우리 기술 역시 반등이 이대로 안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죠. 현재 1차 저항대까지, 뭐 윗꼬리 가격 보이시죠? 1차 저항대까지 한 방에 올린 겁니다. 바로 한 박스 윗가격까지도 현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서 저와 같이 잘 매수를 해오신 분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상한가를 다들 드셨을 건데, 자, 제가 월요일 이 9시 30분까지 해서 이 현재 흐름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혹시 주포들이 이탈하는 그 깨짐에 대한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는 제가 수익을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지를 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 한파동이 더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땐 홀딩을 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저점을 잘 잡아드린 것처럼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현재 이 추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